최치흥 선수에게도 이제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한 2년, 3년 정도 꼬라박은 선수들은 분위기 전환용으로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첨까지 터지면은 뭐 LG가 제가 듣기로는 왼손이 약해요. 없어요 사실. 잠실구장에서 최채흥 선수가 꽤 잘 던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현식, 최치흥, 김강률도 영입을 했죠. 네네. 마운드 기대 봄직할 것 같은데요. H는 금상첨화죠. 먼저 류 단장의 월요 진단에서 류 단장을 맡고 계시죠. 류선교 단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센터를 맡고 계시죠. 네. 걸 무슨 보이그룹에서 그러니까요. 센터를 맡고 있는 네. 유성규예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류선규예요.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죠. 네. 요새 잦은 네. 연말 모임에 네.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조금 달라요. 좀 벌겋죠. 네.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정신 차려야죠. 네네. 류 단장님 뭐 오늘 이제 도주하시려고 했다고. 도주지만 원래 정세영 기자가 오늘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갖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창원 내려간다고. 네. 아, 네, 그래서 휴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지 마라. 아, 그래. 아예 째자. 네. 네. 하지만 네. 잡혀왔습니다. 네. 네.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네. 있죠. 네. 오늘 안 네. 나오려고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자,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세영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어깨뽕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넣어야 돼요. 이거. 이제 대세는 자꾸 날 정세영이다. 틀린다고 하는데 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네. 이제 대세는 정세영이다. 요즘 제가 좀 적절용이 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최채흥 선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제가 또 지난주에 윌커슨 전류 아닌 교체다. 네네. 요거 말씀드렸고 또 이제 NC도 그러니까요. 또 왼손이 온다. 음. 요것도 아마 그렇게 갈 거고 좀 맞습니다. 유 단장님께서 제가 최채흥 가고 나서 네. 계속 카톡이 와요. 어. 어쩌다가 맞췄다. 정 기자가 웬일? 그 과정에 또 이제 폄훼를 아. 웬일? 자기 반성이 먼저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골든글러브는 내가 더 맞췄다. 아. 이거 계속 표로 보내주시고. 네네. 네. 이러고 맞잖아요. 계십니다. 팩트인데요. 네. 골든글러브는 10개 보면은 1개 빼고 다 맞췄어요, 제가. 오. 네, 정 기자는 저 3개 틀렸고. 세개 틀렸고. 제가 또 네. 틀려야지 이런 데는 재미가 네. 있잖아요. 일부러 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최층 영입 소식과 그리고 골든글러브 이야기 저희가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한 주간 이슈들부터 짚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한 대로 이 최원태 보상 선수는 최채흥이었습니다. 지난주 가장 야구 뉴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소식이었는데요. 13일이었습니다. FA 자격으로 삼성으로 이적한 최원태 보상 선수로 최채흥을 지명했다고 네. 삼성이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야구계는 골든글러브 시상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지막 행사. 네. 공식적인 행사는 이게 다 끝이고요. 10개 구단은 대부분 이제 종무에 들어갔거나 이제 종무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이제 골든글러브를 받았는데 뭐 단연 눈에 띄는 건 김도영 선수였죠. 연말 뭐 각종 야구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었고 MVP도 받았고 이번에 황금 장갑까지 차지하면서 한 해를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도 올해 통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명타자, 3루수, 유격수 부분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10개 구단 중에 골든글러브 시상률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뽕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롯데 윌커슨 선수 교체 과감한 승부수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윌커슨 선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긍정적인 반즈는 또 제가 재계약에 긍정적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3일 롯데는 데이비슨 선수와 총액 95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반즈는 총액 150만 달러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외국인 구성원까지 마무리하면서 롯데는 3인의 외국인 선수 구성을 이제 끝냈습니다. 다음 시즌 준비가 다들 끝났고요. 그다음에 기아가 또 외국인 타자죠. 위즈덤 선수. 빅리그에서 88개 통산 홈런을 때렸고요. 현역 빅리거예요. 예. 사실 뭐 올해도 한 70경기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가장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때 한번 저희가 올러 선수죠. 네. 네, 올러 선수 뭐 계약이 되네 마네 이를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러 선수까지 이렇게 계약이 됐던 이런 이제 외국인 선수를 지금 다 거의 다 구성했고요. 지금 NC만
한 투수만 남겨놓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입니다. 다섯 음절이 아니네요. 소크라테스 아쉬운데. 근데 좀 기복도 있고 네. 좀 애매하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그 뭐야 응원가. 똑같은 얘기를 예. 주변에서 진짜 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거 응원가 너무 아깝다. 5음절이 해야 되는데 네. 새로 들어온 선수가 그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이어서 류단장의 월요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최원태의 보상 선수로 누가 올 것인가. 류단장님이 오늘 도주하려고 했던 그 이유입니다. 자, 류단장님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최원태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정세영 기자가 정확하게 맞힌 최채흥 선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이야. 예상했던 그 장면을 보고서 이야, 일단 넘어오시죠. 예. 저는 저기 올라오지는 않지만 최채흥 선수, 네. 이성도 선수는 가능하다. 자완이고. 그 지금 20명 네, 제가 그거 한번 명단도 띄워주시면 될것 같은데. 좋아했는데 최채영 선수는 이거. 예. 제가 볼 때 최근 폼이 안 좋아서 지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색깔도 안 2년간 치네. 최채영 선수가 6점대 평균 예, 자책점이고 너무 안 좋아갖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자완이라는 점에서 저는 LG가 당장 자완 투수가 지금 별로 없다. 네. 정확하게 짚었어요. 자,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정세영 기자. 예, 제가 이거 사실 저 그래픽 네. 처리 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음. 누구를 찍을지를 맞출 수는 없죠. 사실 맞출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20명을 짤 수는 있지만 그 밖에서 누구를 찍을지는 제가 맞출 수는 없는데 제가 못 맞춘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세영 기자가 맞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예, 너무 아까 표 한번 다시 찍어주세요. 거기 네. 최채영은 색깔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 그러니까 예? 진짜 최채영은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거까지 돼가면서 최채흥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체크 부진했고. 네. 2년간 부진했다. 네. 너무 폼이 안 좋아서 최근에 네. 그런 경우 지명을 잘 안 하거든요. 일단 최치용 선수한테 사과부터 하시죠. 개인적으로 메시지 한번 날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봬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정세영 기자 맡을 대로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요새 폼이 올라왔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네, 물론 틀리는 것도 있고 예. 하지만 제가 이제 큰 팩트는 틀리지 말자. 뭐 이런 의미에서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업되면 네. 보기 싫어하실까봐. 아니 근데 제가 이제까지 저거 영상 클립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한 번도 안 만들어 주면서 네. 정세영 기자가 맞춘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편파예요. 업보다 류단장님의 업보다 왜 업보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이게 저는 이제 좀 이 LG 구단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숱한 소문이 많았잖아요. 네네. 누가 간다 그래서 뭐 우승하는 포함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LG가 제가 듣기로는 이 좀 약간 개투 요원,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텄던 것 같아요. 지금 유영찬 선수의 수술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거기서 많이 결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LG가 지금 왼손이 약해요. 없어요 사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LG가 좀 관심이 있다. 네.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충 선수에게도 이제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LG가 이 선수를 왜 뽑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LG는 선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펜 가능성도 열어놓긴 했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부족하고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잠실구장에서 최채흥 선수가 꽤 잘 던졌어요.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통산 18경기에 나왔고요. 7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6이라는 부분에서 최채흥 선수가 이 작은 홈런이 많이 나오는 홈런구장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보다는 잠실에서 좀 부담감이 좀 덜할 것이다. 이 기대 포인트가 내부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최채영 선수가 이 분위기 전환용으로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2년, 3년 정도 꼬라박은 선수들은 이렇게 분위기 전환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제 단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길도 많이 열어주시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채영 선수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최채영 선수가 지금 2020 시즌이 이제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네. 이때 뭐 11승 6패 두 자릿수
승수를 가등했고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중반까지 찍었는데 그 이후에는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도 다녀왔고요. 상무에 입단하면서 어느 정도 절치부심하면서 좀 재기를 모색을 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던 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겠지만 저는 LG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실구장에서 뛸 수 있는 최치영 선수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장현식, 최채응, 김강률도 영입을 했죠. 네네. 이 마운드 기대해 봄직할 것 같은데요. 수적으로는 확보를 지금 한 상태라고 예. 봐야 되고 김강률이나 장현식은 뭐 올해도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채영 같은 경우는 최근 안 좋은 거를 팀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선수가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최채영까지 터지면은 뭐 LG는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냥 네. 탑3 티어 안에 네, 들어갈 네. 수 있는 네. 그 전력이 되는 것 같고 영경혁 감독도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왼손을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왼손에 대한 고민이 좀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LG가 올해 왼손이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채영 선수 합류로 이 선수가 분위기 반전을 하면 상당히 기대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 네. 뭐 유영찬, 함덕주 둘 다 이제 수술과 그렇죠. 재활이기 때문에. 크죠. 네. 함덕주 선수가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 진짜 LG가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좀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뭐 수술로 합류도 늦었고 합류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채영 선수가 분위기 반전하고 삼성에서 2020년 그때 시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LG는 진짜 기아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LG는 1년만 더 버티면 고우석 선수를 다시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카드들 좀 맞춰볼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쪽 FA도 좀 살펴보면은 삼성이 이제 내부 FA 류지혁 선수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유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계약 금액을 보고 좀 약간 너무는데 26억 네. 일단 발표. 4년 최대 26억. 4년 보장에 26억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삼성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좀 꽤 많은 이 설명을 해놨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삼성이 유지혁 선수의 이런 면을 많이 봤다고 해요. 제가 포스트 시즌에 이 취재를 하면서 삼성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지혁이 형이 저희를 잘 끌어주고 중심을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삼성 더가웃에서 리더 역할을 진짜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구자욱 선수와 함께. 네네. 그리고 본인이 완전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고 이 어린 선수들도 좀 이렇게 보다보면서 팀을 끌고 가는 역할을 했는데 삼성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저는 사실 한 10억대 후반에서 20억 정도를 넘기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일단 넘긴 상황이고 옵션도 쉬울 것 같다 싶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유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렬 단장 부임하고 나서 FA 계약이 대부분 좀 후한 것 같아요. 김재훈도 그렇고 네. 태원태도 그렇고 유지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시장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선수들이 경쟁이 거의 없었던 선수들인데 그런 거 치고는 참 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최은태 선수도 사실 경쟁이 없었다고 네.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금액을 줬고 네. 또 지금 뭐 유지혁 선수도 그렇게 한 거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단장 아닌가요? 뭔가 이제 그 선수단 사기 부문에서도 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부 FA를 그렇게 후하게 대우를 해주면 내부 선수들이 조금 사기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외부 FA를 오버페이에서 데려오는 경우는 사기가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그 선수가 못했을 경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는 좀 팀의 좀 영향은 좀 악영향을 주거든요. 자 FA 이렇게 또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보니까 두산이
FA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두산도 제가 알기로는 김강률 선수에게 마찬가지고 이 오퍼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쪽 반응이 이제 좀 뜨뜻미지근했고 사실 두산 쪽에서는 이렇게 계약 기간을 완벽하게 좀 이렇게 보장하려는 그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1인가요? LG가 3+1. 네. 두산은 맥시멈 3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두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인데 선수하고 컨택이 잘 좀 쉽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그래도 두산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 중에 불펜에 이제 좀 같이 평가를 해서 있으면 좀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뭐 B등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보호 선수를 내주는 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 네. 그래서 사인앤트레이드 쪽으로도 좀 카드를 좀 맞춰보지 않을까? 투수요? 네, 투수 쪽으로. 그럼 지금 임기영밖에 없잖아요. 사인앤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저기도 있잖아요. 누구? 이용찬 선수도 있죠. 이용찬. 이용찬하고. 그런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지금 이 불펜 쪽이 헐거워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정세영 기자의 이 또 감이 맞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남겨주세요. 네, 제가 자료 화면으로 박제해서. 다들 표정이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그냥- 못마땅한 표정인데요. 여러 개 던지다가 하나 맞는 거예요.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